그래서 이번에는 그 국세기록법 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우리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시험에 매년은 안 나오고 2년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납세자 권리는 개정이 최근에 이제 자주 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이슈도 있고 점점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트렌드는 이제 출제 경영 쪽에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문 수는 81조의 2부터 19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줄 친 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조문입니다. 조문이고, 앞으로 계속 볼 때 조문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조문이 많습니다. 조문이 많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문 위주로 제가 밑줄을 다 쳐놨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밑줄 쳐갖고 왔으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납세자의 권리는 주로 이제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세무조사 된 내용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세법 개념보다는 절차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절차에 관련된 개념이어서 뭐 이론적인 건 별로 없고, 저도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문을 같이 읽으면서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크게 이제 납세자의 권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세무조사, 여기까지가 이제 세무조사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밀 유지, 그다음에 납세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가세 적부 심사,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 보호,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세무조사에서 이제 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81조의 2는 이제 납세자 권리 헌정의 재정 및 교부인데,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언제 납세자 권리 헌정을 언제 주냐 이게 나왔고, 세무조사할 때 당연히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시행령 쪽에 보시면 대통령을 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할 때 하고 처음 사업자 등록증 할 때, 그래 이제 처음 할 때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수험생이니까 받아보실 일은 없는데, 세무조사를 이제 받게 되면 세무공무원 분들이 오십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이제 관할 세무서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이제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조사 원증을 제시해주고,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고, 그걸 이제 직접 낭독 읽어줘야 합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이 절차. 네, 납세자 성실성 추정인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은 우리가 이제 국세기부 초창기에 보시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랑 이제 맞물려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하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납세자는 성실하다고 추정하고, 이 추정은 다른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추정이 깨지는 거죠. 어떤 게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82조 북한의 사망, 나중에 보실 텐데, 이런 30조 6항 탈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납세자가 성실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납세자가 성실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절차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성실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함부로 이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세무조사 기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맞물리는 겁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나왔던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기간에 대해서만 딱 이제 세무조사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을 때만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입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게 분쟁이 있어서 실제 이제 행정법원 쪽에 이제 1심, 2심, 3심 이게 판례도 몇 개 있고,
세무 남용 금지 관련해서 이제 실제 분쟁이 많이 있어서 교수님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조금씩 그 판례 나오면 법 조문도 이제 바뀌는, 변경되는, 반영하는 그런 그 조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 포인트가 세무조사 포인트 중에서도 이제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그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이제 세무조사는 그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세무조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납세자는 성실하다는 그런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세무 공무원은 가세기에는 재소사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원칙인 거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래서 예외는 이런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백한. 그러니까 뭐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 거래 상대방인 거는 내가 세무조사 받다가 이제 거래 상대방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2개 이상의 가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요 65조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불복 쪽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재조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재조사를 해야 되죠. 결정이고, 그 다음에 5번은 군품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군품을 제공하거나 군품 제공 안 쓰는 경우, 이건 뭐 약간 뭐 어두운 일인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세무조사 할 때 로비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이제 무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무마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가가 추징할 금액보다 적게 추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군품 제공한 사실을 알게 돼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재조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군품 관련된 내역을 이제 알게 되면 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지만 이런 탈류라든지 2개의 가세기관이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불복 관련해서 이제 재조사 결정한 경우, 그다음에 군품 받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그때는 부분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조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재조사라는 거는 기존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게 재조사하는 거고, 얘는 세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만 이제 처음에 했던 거고 그 후에 이만큼 하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조사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왜 있냐면, 이것도 이제 분쟁이 붙어서 이것도 이제 법원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조사가 아니냐, 법원까지 가서 이제 법 조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1호부터 6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이거 뭐냐면, 재조사 쓰는 경우는 아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매점에서 무자료 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 탄압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하는 경우, 이걸 보통 이제 기획조사 아니면 일제조사 이런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재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세 한국국 결정은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세관청에 다른 기관이 요청했을 때도 재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약간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 앞에 부분은 이제 납세자의 이제 성실성이 추정이 이제 많이 깨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1조의 5는 이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조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고용회사, 세무사로부터 이제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밑줄 친 게 이제 과거 시험에 각종 시험 문제 이제 기출 지문으로 됐던 거고, 밑줄 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기출 지문은 나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다의 구분이 아니라 기출 문제 나왔냐 안 나왔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 정기 선정,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기 선정이니까 수시가 있습니다. 수시. 그러니까 정기 선정은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거고, 수시는 이제 뭐 탈법이라든지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급박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기 선정은 어떻게 하냐, 어떤 경우에 하냐면 보시면 이제 그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가세자료, 그 세무정보, 그다음에 외관법에 따른 감사 의견, 외부 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정기 선정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들어갑니다.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그 제일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국세청도 그 세무조사과라고 이제 특정 그쪽도 이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세무조사 할 거를 그 올해 이미 이제 어떤 회사, 어떤 거래처, 어떤 납세자 할 거를 이미 선정해 놓고 내년도 이제 세무조사 스케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에 이제 이건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납세자가 하면 이제 전산화 다 돼서 납세자의 이제 그 가세 자료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가 이제 그 동종 납세자 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돼서 특정 업종에 이제 매출이익률 같은 게 있습니다. 매출이익률. 예를 들면 매출이익률이 한 10%인데 어떤 납세자는 뭐 20%, 아니면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됐구나. 아니면 뭐 우리가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뭐 5%인데 이 회사는 뭐 40%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다 갖고 국세청에 갖고 있고, 이걸 이제 홈택스나 이런 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납세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우리가 그 세무조사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걸린 그 납세자들은 대부분 이제 추징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 4가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업종 규모, 경제 집중 등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왜 4가세 기간이라면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 국세 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 7년 뭐 이렇게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 그 부과를 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5년이 지나서 세무조사 나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가세 기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 회사들 납세자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 납세자는 많습니다. 납세자는 많고, 조사 인원은 당연히 한정돼 있죠.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력도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가성비, 투입 대비 징수 금액이 큰 데를 가는 겁니다. 큰 데 가기 때문에 이런 경제를 집중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큰 회사들,
그다음에 매출액 규모가 큰 회사들, 아니면 영업이익이 큰 회사들, 뭐 이런 데 가는 거고, 그 영세하거나 이런 데는 가지 않아요. 가봤자 뭐 이렇게 거기도 뭐 추정하는 게 당연히 있는데, 어디나 세무조사 가면 다 추정할 수가 있어요.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가면 이제 투입 대비 징수 금액이 크지 안 나오니까 굳이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요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는 잘 안 할 거예요. 본인이 이제 국세청장이라 생각하시면 무작위 추출했는데 성실한 데 업체만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성비 추진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번의 항목, 3번은 좀 적고, 아까 이거 말했던 그 성실 불성 시험가 있는데 이런 데를 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선정 외에 이제 수시로 하는 거죠. 수시로 하는 거는 보시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번에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하면 이것도 명백한 자료, 분명해요. 자료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 세무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이게 약간 제조사 그 사유와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실성, 납세자의 성실성이 이제 깨지는 경우에 수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시 조사를 하게 되고, 실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은 뭐 이런 거는 뭐 구세청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 탈세제곱 이게 이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탈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무조사는 이거는 이제 가성비, 업종별 수익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뭐 해줘봤자 얼마 안 나오는 경우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거고, 장부기록동의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여기는 복식국이라든지 성실도가 좀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 세무조사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한 국세기록부 시행령 보겠습니다. 국세기록부 시행령도 제가 이제 개인이 뽑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뽑아드는 겁니다. 세무조사 관할 조정인데, 그 세무조사는 원래 이제 관할지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떤 관할지는 이제 납세자 많고, 어떤 관할지는 그 납세자가 적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맞는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하고 이제 납세자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무간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서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제 납세지에 실제 관할하는 그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자가 관할 관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실질가세 원칙, 이거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의 통지 연기 신청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지 세무는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문서로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 원칙이고, 이제 구두는 이제 원칙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간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계해 줄 수 있다. 당연히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할 세무간서의 장은, 세무서장은 신청을 하면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규모인 건 15일 정도 이제 미리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통지할 때 우리가 이제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도 하고, 납세자가 납세 관리는 정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이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전 통지를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업 등 이제 문서하고 폐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이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무조사 기간입니다. 세무조사 기간. 아까 이제 81조의 4 그 세무 그 공무원의 이제 조사권의 남용하고 그 세무조사 기간이 그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세무조사 기간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제 납세자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성실하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범위라든지 그냥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연장을 안 하는 겁니다. 연장 안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납세자가 장부 서류 운용을 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것도 명백한 경우 당연히 연장해야겠죠. 그다음에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거래처랑 조사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거래처가 이제 해외인 경우 같은 거는 잘 안 나오고 시차도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네,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센 거니까. 네. 천재지변 노동쟁이 조사가 중단된 경우. 당연히 연장해야겠죠. 조사가 중단됐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납세자 보호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네, 세무조사 기간은 우리가 이제 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100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로 합니다. 20일. 이 20일은 명확히 안 나오지만 빨간 날 뭐 이런 쭉 그러니까 뭐 워킹데이로 20일이 아니라 그냥 캘린더 데이로 20일입니다. 캘린더 데이로 20일이라서 실제로 한 2주 정도 될 거예요. 2주 정도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무조사 하면 실제로 뭐 현장에 사이트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실제 이제 세무서에도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세무서 작업하시는 날도 있고 또 다른 거래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만 나올 때도 있고 오후에만 나올 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중요한 건 20일 이내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거기 때문에 연장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연장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연장 기간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무자료 거래, 가공 거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여객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장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여객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 여객 거래는 왜 여객 거래 왜냐면 이제 좋은 말로 이제 맘먹고 이제 절세를 하려고 조세를 회피하려고 여객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객 거래는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 플래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절세 목적으로 텍스 플래닝 짭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단순한 이런 거래를 회사들이 이제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끼고 국가도 이제 조사 회피 국가 다 껴서 하게 돼서 실제로 이제 자료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연장 기간을 무제한으로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명의의장 이중 장부의 작성, 차명계좌 이용, 현금 거래 누락 등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 있고 81조의 8번의 이제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 세무조사 중지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중지하는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 산입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세무조사 기간 20일밖에 안 되니까 중지하는 기간 세무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중지하는 기간에는 그런 서류 요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좀 중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문서로 한다. 네,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도 그 사유를 문서로 한다. 기본적으로 문서입니다. 문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란 뭐가 있냐면 국외 자료의 수집, 제출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가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입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기본적으로는 세무조사 확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확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식성이 이제 깨지는 경우는 당연히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 중에 제일 원칙은 그냥 자기가 잘못했은 거 있으면 빨리 부르시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속인다는 이미지를 주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것은 원래 이제 세무 공무원분들도 다 이제 회사랑 똑같아서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 그래서 자기의 이제 올해 성과가 있어서 그 추징도 이제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목표 금액이 다 알고 나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이제 회사 사정하고 납세자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나는 이분이 약 예를 들면 1억 정도가 추징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상한 말로 해서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열받겠죠. 빨리 나도 저기 조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 세무 공무원하고 이제 털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장부 등의 보관 금지는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하면은 장부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장부도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따른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동의를. 정당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보관증을 교부해야 된다. 는 거고,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해서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장부 등을 반환해야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바로 주면은 조사를 못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되는 거고, 반환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납세자가. 이제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세무조사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반환해야 된다.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즉시 반환해야 된다. 는 거고, 실제 이런 사례는 별로 없겠죠. 이럴 거면 안 가져갈 테니까.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 납세자 등의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에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한 장부 등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납세자가 이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제외할 걸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쉽지 않고, 요청하는 거는 빨리빨리 다 줘야지 제일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길 거를 대비해서 만든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는 우리가 이제 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다른 여러 세목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는 세목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 관련된 그 세목을 전체적으로 다는 게 원칙이고, 특정 세목만 할 수 있는 것이 예외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조사 원칙인 그런 의미입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할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조사는 처음에 나올 때도 이제 사전 통지해 주는 거고, 세무조사가 이제 결과도 당연히 이제 문서로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1항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마쳤을 때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납세자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시면 그 세무공무원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 경과를 납세자 설명 후 이런 설명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은 통지할 수가 있을 때 다시 또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서면으로 통지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밀유지 보겠습니다. 비밀유지. 비밀유지도 뭐 당연히 이제 비밀유지는 뭐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비밀유지가 원칙인 거고, 그럼 언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냐면 국가기관 가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네, 국가기관이 뭐 법적으로 이제 소송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법원의 제출명령, 세무공무원 간의 국세 부가 징수 또는 질문 검사에 필요한 가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으로 사회보험의 운영을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 뭐 하여튼 뭐 할 때 이제 소득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청하는 거고,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부 지원 등을 위해서 자격의 조사 심사 등에 필요한 가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받아 요구하는 경우,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가세 전 적부 심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얼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미리 이제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고요. 세무조사 확인된 것으로 조사자인자 외에 제외한 가세 자료비 현재 확인 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이 가세하는 경우, 그리고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국세지방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세 전 적부 심사라고 합니다. 가세 전 적부 심사 제 2항 보겠습니다. 2항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세 전 적부 심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겠죠. 실제 자기네들 거에서 청구를 하니까. 3항을 보시면 가세 전 적부 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시험 조문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3호 보시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가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적 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 3개월 이하인 경우, 요거를 조정하는, 이거를 이제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달리게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고, 사항 보시면 가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세 전 적부 심사 청구는 청구 이유가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하는 거고, 청구 이유가 있으면 일부 전체를 채택하거나 일부를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조사를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이제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거는 심사하지 아니하고, 이건 일반적으로 한 거랑 똑같습니다.
파랑 보시면 가세 그 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자는 가세전 적부심사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세청장이 통지를 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가세 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액 통지를 하면 바로 바로 결정해달라는 거, 빨리 돈 낼 테니까 이걸 이제 할 수가 있는,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 결정을 해야 된다. 즉시. 그러니까 즉시, 그러니까 세무 국세기준법이나 든지 뭐 이렇게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즉시. 왜냐면 이게 검토하고 뭐기 때문에 뭐 2주나든지 뭐 한 달, 뭐 3개월 뭐 이렇게 있는 즉시 신청은 바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81조의 16국세청장 납세자 권리보호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협력 의무도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아직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내용도 좀 많고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내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제 가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가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 받은 내용에 대하여 가세 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잖아요. 우리 이제 청구하지 않는 가세전 청구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결정해 주세요 하면은 해당 세무서장은 바로 결정해 달라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즉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거고, 세무공무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가 틀린 거죠. 구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문서로 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고,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처음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가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직접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남은 경우에는 가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3개월이죠. 3개월. 틀린 거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2개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나온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지문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납세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무관세에 보관할 수 없다. 동의할 때는 가능하다. 원칙이 이제 보관할 수 없는 거고, 동의하면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반대로, 실무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요청한 데는 다 보관해줘. 그 다음에 납세자한테 동의를 요청하면 세무조사 받으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겠죠. 누가 동의 안 해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이상하게 볼 텐데. 동의하에 보관할 수가 있다가 원칙이고, 여기까지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8장, 국세기준법 이제 8장 벌칙하고 9장 벌칙을 하겠습니다. 9장 벌칙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국세기준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